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다양한 변화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요즘 세상의 이장원입니다. 오늘도 썩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경제TV의 연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연리포터가 그 점심시간에 많이 바쁘다는 소문이 좀 돌고 있던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 제가 요즘 해외 식음료 브랜드 투어에 빠져가지고요. 네. 네, 요즘 많이 돌아다니고 있긴 합니다. 식음료라고 하면은 뭐 햄버거, 뭐 피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맞아요. 요즘 좀 그런 해외 브랜드들이 한국에 많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트렌드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맛을 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점심시간을 빌미로 삼아 호다다다닥 막 다니고 있습니다.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미국 햄버거 3대장, 뭐 맞아요. 해외 커피 3대장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를 다 섭렵하고 오신 거라고 그럼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어떤가요? 진짜로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웨이팅은 필수인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점심시간이 아주 황금 시간이기 때문에 웨이팅 앱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 입점한 지 얼마 안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기본적으로 2-3시간 정도 웨이팅이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입점한 지 그래도 한두 달 정도 지나서 사람이 좀 빠진 곳들을 위주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강남, 여의도, 분당 이런 곳에 이런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이른바 F&B라고 하죠. 푸드 앤 베버리지? 네. 네,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주로 햄버거하고 커피 브랜드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햄버거 커피 브랜드, 해외 브랜드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 서울에도 여러 군데가 있고, 사실 저희가 이제 녹화하는 것은 광화문이고, 저도 광화문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약간 테스트베드로 들어오는 데가 뭐 여의도와 뭐 강남, 뭐 이렇게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직장에 몰려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심으로 이제 되는데요. 서울의 3대 도심은 이제 여의도, 강남, 광화문 이렇게인데요. 최근에는 분당, 판교까지 좀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외 버거 그리고 커피 브랜드들이 집중적으로 마케팅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광화문은 약간 이제 전통의 그 지역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여의도, 강남, 또 분당, 판교 이런 것들은 아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해외에서 들어오는 업체들도 그런 지역을 타겟으로 뭐 들어오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그 해외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그래도 뭐 초기 자본이나 이런 것도 좀 있을 거고 그 성공과 실패에 대한 뭐 리스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많은 그 음식 중에 왜 하필 햄버거, 버거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음식 하면 뭔가 비빔밥 또는 네. 뭐 삼겹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또 저는 미국 하면 햄버거가 떠오르거든요. 근데 미국 3대 버거가 국내에 들어온다 하면 이 본고장에서도 인정을 받은 프랜차이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또 먹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먹방 BJ들이 요즘은 그런 해외 콘텐츠로 해외여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유명한 뭐 버거집이나 피자집 이런 데를 찾아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보면은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국내에 들어온다. 그럼 또 무조건 가볼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자극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의 삼겹살이라고 딱 얘기를 해주니까 네. 이해가 되네요. 미국의 햄버거를 한번 현지의 맛을 느끼고 싶다. 그런 수요가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리는데 그럼 요즘에는 사실 이제 인터넷도 많이 발달이 돼 있고 해외여행에 대한 경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입소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SNS를 발달하면서 이제 해외여행 가면서 SNS로 많이 그런 것들을 올렸어요. 뭐 버거집, 뭐 커피 전문점 이런 것들 많이 올리기 시작했고 사실 쉑쉑버거 그리고 네. 파이브가이즈 그리고 인앤아웃 버거가 미국 3대 버거거든요. 근데 이 세계 3대 버거 중에서 지금 쉑쉑버거하고 파이브가이즈는 들어와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인앤아웃이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쉑쉑버거가 처음에 들어올 때 자체도 미국에서 SNS가 막 올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게 됐고 지금 파이브가이즈가 작년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인앤아웃 버거만 안 들어왔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입소문을 타고 우리나라에도 빨리 들어와줘 뭐 이런 식의 요구들이 있고 그래서 좀 국내 대기업과 손을 잡고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아, 이미 이제 들어오기 전부터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수요를 자극한 측면이 좀 있는 거고 막상 들어왔을 때 이렇게 줄을 서가면서 먹는 그런 이유가 이제 되는 거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버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커피도 사실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많이 먹고 이런 건 이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커피숍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많죠. 네, 이렇게 많은데 해외의 유명 커피숍들이 또 이 레드오션에 들어온다. 선뜻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다뤘었죠. 커피 관련해서 트렌드 방송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평균보다 2배 정도 많이 먹습니다, 커피를. 그렇다 보니까 해외 브랜드들과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 노리고 있는데요. 사실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고 그렇죠. 그 뒤에 들어왔던 그 블루보틀이나 네. 이런 데들 매장을 많이 늘리면서 프리미엄 커피 시장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브랜드들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커피 브랜드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아남고 여기서 시장을 장악하려면 그들만의 뭔가 이제 정체성이라든가 자기만의 차별화된 특징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이제 3대 버거 말씀드렸는데 쉑쉑 그리고 파이브 가이즈 그리고 인앤아웃 인앤아웃. 버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지금 쉑쉑 버거는 SPC와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파이브 가이즈 같은 경우는 한화랑 같이 손을 잡았거든요. 이게 네. 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손을 잡고 가맹 계약을 맺은 다음에 가맹점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리스크 해치를 할 수가 있고요. 국내 브랜드들도 또 잘 팔리면 또 이익을 나눌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안전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로 이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어찌됐건 해외 브랜드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위상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 사례를 보면 파이브 가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남에서 매장을 냈는데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네, 여의도에 핫했죠. 최근에 매장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캐나다 대표 커피가 또 있습니다. 네, 그 알아요. 브랜드가 있는데 아주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에 또 매장을 또 추가로 낼 계획이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경기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계속 성공가도로 달리다 보니까 새롭게 외국 유명 브랜드들이 노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당도 이제 판교 옆에 있는 지역이고 그 판교에는 이제 IT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노려서 들어온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렇게 해외 브랜드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말로만 이게 듣는 건 너무 좀 답답하고 실제로 어떻게 매장이 생겼고 커피 맛은 어떤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들이 이제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또 궁금해하실 줄 알고 예. 이번에 또 우다다 끌고 또 점심시간에 가가지고 광화문 근처에 새로 또 입점을 한 커피 브랜드가 있다고 하길래 갔다 네네. 와봤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같이 보시죠. 예, 다이어트 한다고 한 게 한 달 전인 것 같은데 또 네. 이제 먹는 거를 참지 못하고 또 다녀오셨군요. 점점 부어가고 있습니다. 예, 영상을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복궁 서촌 쪽에 나와 있는데요. 왜 여기를 왔냐? 바로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미국 3대 커피 중 한 프랜차이즈가 이 서촌 쪽에 입점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제 뒤에 보이시는 저건데요. 보이시죠? 네, 안에 한번 구경도 해보고 커피는 어떤 맛인지까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확실히 미국 3대 커피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서둘러 왔는데도 웨이팅이 있는데요. 조금 기다렸다가 그래도 안에 내부 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보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진짜 예쁘네요. 이 내부에도 웨이팅이 있을 만큼 확실히 인기가 지금 많은데요.
지금 여기 풍경이 자연광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브랜드라 굉장히 이국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인테리어가 굉장히 한국적인 게 참 마음에 듭니다. 지금 웨이팅만 거의 한 40분 걸린 것 같은데 확실히 따로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디저트를 같이 시킨 건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커피가 식기 전에 따뜻한 커피를 마셔보면서 어떤 향인지 좀 자세하게 느껴볼게요. 오! 진짜 저 처음 마셔보는 커피 맛인데 고소하면서도 산미가 있어요. 이게 보통 커피가 산미가 있으면 고소하지가 않고 고소하면 산미가 없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고소한데 끝에 약간의 산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커피만의 되게 독특한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맛을 찾아서 여기에도 종종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가 사람이 많지만 인테리어가 굉장히 아늑하고 한국적이어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커피 마시면서 이 분위기를 느끼러 한 번 더 올 것 같아요. 나중에 조금 인기가 사그러들면 사람들 없을 때 한번 재방문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회사 근처에 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꼭 다 같이 가봐요. 네. 그리고 확실히 고급 커피로 포지셔닝을 한 곳이라 그런지 이 내부의 인테리어 느낌이 남다르더라고요. 일단 디저트도 좀 먹어볼게요. 이게 스모어 쿠키가 살이 그렇게 많이 찐다는데 저는 밥 대용이니까 괜찮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네. 저 빵 때문에 제가 또 아주 살이 찌고 있습니다. 빵순이. 완전 고칼로리네. 이거 또 원MC가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제가 맨날 원MC한테 다이어트 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최근에. 크림치즈가 엄청 꾸덕한데 느끼한 꾸덕함이 아니라 뭔가 되게 쫀득쫀득하게 꾸덕해요. 되게 독특한 맛이다. 그리고 엄청 극강으로 달 것 같은데 단맛보다 고소함이 조금 더 많이 느껴지고 뭔가 그 향이 느껴져요. 고소한 향? 되게 외국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스모어 쿠키니까 엄청 달고 짤 것 같았는데 그런 것과는 의외로 굉장히 맛이 담백하고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외 유명한 F&B 브랜드 중 한 곳을 경험해 봤는데요. 무엇보다도 해외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맛을 이렇게 한국에서도 즐길 수 있었다는 게 가장 매력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자, 영상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다 보니까 또 궁금증이 이제 생기는데 뭐 맛이라든가 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비교해보고 싶은데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저 카페에서는 아메리카노가 5,500원이라서 뭐 사실 다른 커피들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일단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전체적인 느낌이 저는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당황스러웠었던 건 햄버거집. 제가 예전에 강남에 이제 해외 브랜드 딱 오픈했다고 해가지고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네네. 둘이 갔었거든요. 근데 보통 둘이 햄버거를 먹으면 얼마 정도 들 것 같으신가요? 보통 뭐 14,000원, 5,000원 해서 많이 들어봐야 뭐 둘이면 3만 원 정도 그쵸, 하지 그쵸. 않을까요? 예. 네, 저 5만 원 긁고 왔거든요. 그때 당시. 둘이서 5만 원. 이게 사실 처음 가보는 데니까 이제 경험을 삼아서 가는 거니까 돈을 안 보고 그냥 먹고 싶은 걸 담긴 했는데 그래도 2명이서 가는 거니까 이제 버거 2개 그리고 쉐이크 하나, 콜라 하나, 거기에 감자튀김 하나 이렇게 시켰거든요. 그랬는데 막상 긁으려고 보니까 앞에 자리 수가 온 거예요. 그렇게 많이 주문한 것 같지도 네. 않은데 근데 가격이 이제 올라갔다. 좀 그때 느꼈죠. 이게 해외 물가인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 직장인들 사이에 가성비 커피로 유명한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네네. 캐나다 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높은 가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비싸게 해서 파는 거죠? 우리나라 마케팅 시장이 좀 그렇게 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시장이 좀 활발하게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 시장은 프리미엄으로 들어와도 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공 사례가 좀 있거든요. 사실 스타벅스도 고가의 커피로 들어왔고 그리고 블루보틀도 사실 고가의 커피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런 브랜드들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 캐나다 커피도 거기에 묻어서 조금 고가 전략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비싸야 잘 팔린다 이 얘기인데 이게 사실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베블렌 효과라는 게 바로 이제 딱 그런 건데 이 사례에 딱 지금 맞는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어느 정도의 가격은 이제 감당할 수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둘이서 햄버거 먹으러 갔는데 5만 원이 나온다. 이거 너무 이제 과도한 이제 가격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느 적정 수준을 좀 유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젊은 세대들이 자주 즐겨 먹는 해외 식음료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전할 소식이 있는데 우리 연 리포터가 6개월간 저희와 같이 했던 시간을 마치고 오늘 마지막 방송 이 됐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연 리포터의 모든 그 활동에 행운이 깃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